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오와 고막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 시가를 알아보고 있는데, 궁정에서 불려지는. 근데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베트남의 이제 궁정에서 불려지던 고전 시가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중국의 궁정에서, 남송시대 궁정에서 불려졌던 고전 시가인 남관산곡이라고 하는 이런 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발라드라 그러는데, 발라드라는 것은 이제 담시가죠. 담담하게 부르는 시가인데, 요 사진의 맨 오른쪽에 남관산곡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남송시대 남쪽 지방에서 부르던 관악기, 다시 말해서 피라든가 뭐 이런 퉁수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악기 반주로 해서 불려지는 산곡인데, 산곡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산조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노래로 부르지는 산조인데, 산곡이라는 흩어질 산이잖아요, 이게. 산곡이라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다양한 어떤 그런 이 변주곡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산곡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걸 이제 들어보겠는데, 요게 이제 화면에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의 분이 여성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트람반 케라고 하는 베트남의 고전 시가는 트람반 케라고 하는 그 베트남의 국립국악원 교수님이 남성분이 부르셨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타이완에 있는, 대만에 있는 이 타이난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국립국악원에서 선생으로 근무하시는 최소리라는 여성분이 부르는 음반이에요, 이 음반이. 이제 라디오 프랑스에서 이제 물론 만든 거죠. 오코라 시리즈에서 나온 건데, 모두 5곡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곡인 첫 번째 곡 이 하나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길고, 또 이거 하나만 들어도 충분히 거의 같은 형태로 이제 불려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곡을 부르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왼쪽 분이 이제 최소리라는 그런 여성분인데, 손에는 이게 딸깍이 따끈따끈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베트남 우리가 고전 시가를 들었을 때 송랑이 나가지고 동그란 나무막대로 만든 동그란 볼을 2개 딱딱 부딪혀서 내는 리드악기 일종이에요. 오른쪽은 이제 퉁소죠. 그래서 악기 반주 악기들 자세히 보게 되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비파죠. 근데 두 번째 있는 게 딸깍이에요. 이게 파이반이라고 불리는데, 그 다음에 요 왼쪽 아래에 있는 악기가 디지라고 하는 조그만 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의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퉁소 해당하는 거겠죠. 동샤오라 가지고서.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이제 에르후. 여기서 에르시안이라 그러는데, 이현이라는 말이 에르시안이라는 거, 이현. 그러니까 에르후, 이제 해금이죠. 우리나라 해금.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게 삼현. 그래서 이제 쌍시안. 이래가지고서 삼현금이죠. 이건 이제 활로 문지르는 찰련악기가 아니고 손으로 뜯는 발현악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악기들이 주로 이 궁정, 송나라 시대 궁정 고전 시가를 부를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반주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듣는 이 곡은 한 곡만 듣는데, 이 곡을 가만히 이제 어떤 그런 악곡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제목은 이제 오동나무 잎은 바람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율, 구송조, 장조, 단조, F단조, A단조, A장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상사인이라는 그 단조, 어떤 선율 구성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조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음조에서는 솔을 기준으로 하는 솔 음조. 물론 이것은 이제 5음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8분의 4박자를 하다가 후반에 가서는 4분의 4박자로 박자가 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담시가 발라드의 기호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이 곡이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남송시대 이전의 원나라 시대 때, 희곡을 작곡한 왕실부라는 희곡 작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지은 서상기라는 이제 그런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해요. 확실하진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담시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재밌어요. 아름다운 처녀 잉잉은 어머니와 함께 사원에 가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을 위무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 선배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들의 사랑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선비가 과거 시험에 급제해야만 결혼을 해준다고 이제 양가에서 이제 이렇게 약속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잉잉은 이 선비가 이제 수도에 가서 과거에 급제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을 읊은 노래예요. 재밌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상사인하고 하는 이 음조를 사용하는, 선율 구성법을 사용하는 이 노래의 이 악보입니다, 이게. 악보가 희한해요. 그래서 원래 가사에다가 밑에 이상한 글자 표시를 적어놨는데, 잘 알아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송나라 시대 때 쓰던 그걸 그대로 쓰는데, 이제 명나라에 이어져가지고서 그게 이제 중국에 남아있다가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이제 이게 대만으로 넘어와서 어떤 그런 고대의 그런 문화가 보존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제1곡의 가사인데, 오동나무 잎이 바람에 떨어지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오동나무 잎 바람에 떨어지면서 이제 자기의 그런 그 약혼자를 기다리는 여성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이제 이렇게 늦게 왜 안 돌아오느냐. 그래서 무슨 뭐 또 유학지대에 가서 또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뒷부분에 상당히 재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래를 들어가면서 그 화면에 제가 이 가사를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 이 가사를 보면서 이것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16분 정도 되나요? 요걸, 송나라 시대, 남성 시대에 연주됐던, 궁정에서 연주됐던 고전 시가를 들어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베트남의 고전 시가도 사실은 남성 시대 때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송나라 시대, 남성 시대 때의 고전 시가인 남관산곡을 특별히 이어서 우리가 방송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베트남의 그 고전 시가도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남관산곡하고. 그만큼 베트남 북부에서는 그만큼 중국의 문화적 영향, 그 음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 미야도 왜 자, 이렇게 대만의 타이난이라는 도시에 있는 대만 국립국악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석월 선생님의 노래로 남송부터 시작돼가지고서 명나라를 거쳐서 지금 오늘날에는 대만에서 보존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본토도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공산화되면서 다 이제 자기네들 전통 문화를 다 부셨죠. 공산당이 이제 들어서면서. 상당히 그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름하에 문화를 다 부셨으니까요. 다 파괴시켰으니까. 그래서 대만에서 그래도 보존되고 있는 게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의 그 최소월 선생의 노래 부르는 남성시대 시작됐던 이 고전시가, 궁정고전시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정적일 수가 없어요, 음악이, 노래가. 아주 고화하면서도 아주 고풍스러운, 마치 예를 들어서 몽골의 그 중세시대 때 불려졌던 그 우루틴 두 가창처럼 굉장히 높은 소리를 내면서도 그렇게, 아주 이 정태적인 그런 특수한 어떤 이 음악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런 그 음악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 저는 처음 이 곡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들어봤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물론 이제 사실 먼저 시간에 했던 베트남의 그 고전 시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못지않게 좀 특이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을 한 번 잘못했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베트남도 그 육성조가 있듯이 일반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이제 이 성조, 인토네이션이 이제 있듯이 6가지가 있듯이 중국에도 원래 4가지가 성조가 있지 않습니까? 4성조가 있는데 중국,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중국 그 노래에서는, 전통시가에서는 그 언어의 성조를 노래 부를 때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닌지 제가 틀렸어요. 그 성조를 반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시 이제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래서 베트남의 고전시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전시가, 궁정고전시가에서도 언어의 이 높낮이를, 억양을 결정짓는 그런 그 성조를 음악에 그대로 반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더구나 특이하면서 아주 아주 고답적인 그런 그 느낌을 줘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 특이한, 인류의 문화가 만들어낸 이 특이한 그 음악을 저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